안녕하십니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갈등 해결 강의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요, 조직 갈등의 단계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 번째 시간은요,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의 단계마다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갈등을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은 어느 순간 갑자기 증폭되진 않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조직 안에서 또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갈등이 있는 걸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직의 리더이신 분들은 더 그렇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자잘한 갈등들은 조직의 상층부에 보고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의 갈등 컨설팅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조직의 대표분들이 또 회사의 대표분들이 우리 조직 안에서 좀 갈등에 대한 거를 조금 강의나 이런 걸 해달라고 초청을 했을 때 가서 실제로 보면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갈등은 이렇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차례로 발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각차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직 안에 많은 의견들이 있듯이 다양한 시각차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게 시각차입니다. 이걸 누구도 갈등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차가 반복이 되면 의견 대립 단계로 갑니다. 의견 대립 단계가 되면 갈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는 우리가 함께 매장의 진열을 함께 의견을 조율한다고 하면 마스크를 입구에 둘까요? 아니면 출구에 둬야 될까요? 여러 의견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입구에 두고 싶어 하고 또 한 분은 출구에 두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냥 시각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스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상상비약을 어디에 두는지 아니면 겨울이 돼서 잘 팔리는 물품들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똑같은 사람이 시각차 처음에 부딪혔다가 두 번째에서도 똑같은 사람의 의견이 대립됐다고 하면 점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감정이 있나? 좀 안 좋은 생각이 있나?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의견 대립의 단계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적대 단계인데요. 이때는 이런 대립이 계속 반복되면서 상대방의 말이 상대방의 논거가 더 이상 순수하게 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받아치게 될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나 상대방의 논거가 제대로 안 들리고 상대방에게 받아쳐야 되는 생각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단계를 적대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적대 단계에서 갈등을 풀지 않으면요. 네 번째, 싸움과 도주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상대방과 냉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상처 주거나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공연한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관계들이요. 그래서 아마 직장에서나 조직에서 갈등이 심했을 때를 겪어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한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경우에는 이미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도 적절한 대응과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주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더라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파괴하게 되는 것. 마치 직장에서 사표를 내면서 직장의 갈등의 상대방을
공격하는 투서를 넣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아니면 조직 자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아니면 조직의 비리를 외부적으로 폭로하거나 아무튼 조직에 위해를 가해서라도 상대방을 그 해치기 원하는 그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5단계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요. 이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리고 진행이 되지만 많은 분들은 이 진행 단계를 가끔 놓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콕 찍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차였을 때는요, 이것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조직이라면 또 아니면 공동체라면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거는 여러분께 그 커피 한 잔 또는 상대방 것까지 2잔 값과 잘 들을 수 있는 귀, 경청의 자세, 이거면 충분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단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네, 하지만 일하다 보면 또 함께 사회적 경제 내에서 또 협동조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너무 바쁘고 할 일은 너무 많아서 이 단계를 놓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정말로 맞는 말일 것 같고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나중에는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도 있다는 거, 또 그것 또한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는 의견 대립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나의 견해와 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상대방의 입장도 명확하게 들어서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몇몇 협상책들은 손자병법 이런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는 협상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 상대방과 윈윈하는 식의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문헌에서 그 좋은 협상이라는 것이 열린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과 내가 서로 윈윈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협상을 통해서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결을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적대 단계. 소통이 단절된 이 적대 단계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면요, 단절된 소통을 연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조직 구성원 중에 나도 아끼고 상대방도 아끼는 누군가, 그것이 꼭 전문가일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김 팀장님과 이 팀장님을 서로 아끼는 분이 좋은 분들끼리 왜 이렇게 요즘 서먹서먹 하세요? 가서 술 한잔 하시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면 뭐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시작하는 대화. 그래서 두 당사자를 연결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이 적대 단계는 해결될 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아주 많이 훈련되지 않더라도 양 당사자를 잘 아는 내부 조정가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이 역할은 조직의 팀장, 또 조직의 대표가 해주셔도 좋고요. 내부 조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접근 방식을 싸움과 도망 단계에 쓰시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이 오히려 갈등이 악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과 도망 단계는 이미 상대방과 전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쟁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모든 인맥들, 우리 조직 안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상대방의 가까운 사람들이 파벌 혹은 경쟁적 관계로 들어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였을 때 상대방과 나를 무작정 연결해 주려고 하는 똑같은 시도. 저 상대방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김 팀장님은 사실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니 선생님 지금까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내 편이 아니면 전쟁 중에 누구 편이다? 적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과 도망 단계에서는 무작정 서로를 연결해주는 내부 조정자는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기 쉽고요. 이때는 잘 훈련된 전문 조정가나 아니면 양 당사자가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권위자가 중간에 개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제3자 조정이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인 조정 절차 또는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개입되셔야 풀어지는 갈등이 이 싸움과 도망 단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굉장히 좀 미묘하게 다르지만 접근 방식은 굉장히 달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많은 조직에서 좋은 분들, 그 조직의 문화를 걱정하고 사람들을 챙기시는 분들이 갈등에 개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이 너무 심해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접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난치의 단계에서는요. 조직에 갈등이 있는 당사자들이 갈등의 상대방을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좀 해코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주려고 하기 때문에 코칭이나 컨설팅, 뭐 다양한 방법을 하더라도 이것이 원상복귀가 되기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좀 접근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때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냐면요. 이분들이 함께 일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이별을 할 때 아름답고 정중한 이별을 할 수 있게 회사에서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동업을 헤어지거나 뭐 공동체가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미래를 축복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미션으로 삼고 이 난치의 단계의 갈등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만나셨을 때는 이런 갈등의 단계마다 접근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3번 이후의 갈등들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쓰셔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1, 2번 단계에 있을 때 시간과 약간의 에너지를 들이시더라도 갈등을 서로 경청해 주시고 서로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게 이 뒤 후반부에 에너지를 쓰시는 것보다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로 그 에너지를 쓰시는 거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갈등의 단계별 접근법을 콕 찍어서 살펴봤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